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뭐가 세 번째냐? 볼까요? 검찰 이재명 백현동 사건 때내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표 대선 이후로 세 번째 기소입니다. 불구속 기소.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그냥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네. 일단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던 사안인 거죠. 백현동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조상우 위원님. 예. 변호사시기도 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에서 얘기했었던 게 위증교사는 좀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소명이라고 표현하죠. 예. 네. 그리고 백현동 부분은 의심은 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지금 백현동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대북 송금이랑 같이 세 개를 엮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냈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를 한꺼 같이는 것도 아니고 왜 위증교사만도 아니고 백현동만 떼서 따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위증교사에서 소명이라는 거는 낮은 단계에서 이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언급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증명이 됐다거나 인정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인정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검찰에서 네. 수사할 만하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위증교사라든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백현동 사건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은 이건 검찰이나 네.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지적인데 제일 가장 부끄러운 지적이 뭐냐면 법리 오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안 되는 거를 들고 와서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법리 오해라는 판단을 받을 때 가장 뼈 아프게 느낍니다. 법조인 네.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때 영장에서 적었냐면 사실적 법리적 사항에 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법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현동 사건 자체가 범죄인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형사법 위반, 특히 뭐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할 수 있는 사건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그냥 기소한다. 결국에 이거는 뭐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법리적 해석에 관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볼 때는 뭐냐면 각하할 사안인데 너네 왜 들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나 모르겠다. 이제 이번에는 그냥 법원 판단 받을래.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기소라고 봅니다. 네. 이거 검찰이 포기한 거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김민수. 그때 당시에 제가 영장에 들어갔었는데 네. 재판부에서 어떤 것까지 오고했냐면 네.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런 건으로 시장이 공사의 일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을 찾아보지 못했다. 혹시 검사님이 찾아보시면 찾으신 게 있으시면 좀 내달라 그랬는데 결국 못 냈습니다. 또 이게 생생한 분위기까지 같이 넣어주셨어요.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위증교사 소명에 대해서 재판할 만한 정도다라고 했는데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재판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증거가 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결정문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직접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가 결정문에 적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판결이 아니다, 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죄가 유죄다, 무죄다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왜 분리기소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분리기소하면서 지금 위례대장동과 병합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같은 건으로 보는 겁니다. 유사범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그리고 지금 백현동을 혐의가 없다라는 얘기로 끌고 가선 절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정말 거대한 투기 이 개발 의혹이라고 봐야 됩니다. 땅을 4단계나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도계공을 배제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가 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포기한 사건이다 하는 건 절대 적절치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들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완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합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같은 비슷한 사건이라서 병합시키려고 그걸 떼갖고 따로 여기다 대장동에 붙인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의혹. 처음에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제2의 대장동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죠. 백현동 의혹 나란히 법정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백현동 의혹 뭐 같이 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예. 조상호 네.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네. 오늘 사실 이슈가 이것도 있어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네. 그럼 이제 구속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별건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중에 유일하게 현재 구속돼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백현동의 김인섭 씨도 이미 출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마저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검찰에서 앞으로 공소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저희가 또 오늘 지역 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KT 신공항 예타 면제 17일에 결론 난다. 네, 매일신문입니다. 이 KT 신공항 예타 면제 17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사실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광주일보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서 화합 감동 전국체전 개막.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개막을 합니다. 오늘 개막해서 일주일 동안 대장정에 돌입을 하는데요. 네, 전국체전. 저희가 이 앞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만 볼 게 아니라 전국체전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전일보입니다. 대전 창업기업 70% 5년도 못 버텨.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대전만의 문제겠느냐. 네, 지금 현재 창업하는 기업들 70%는 5년이 안 돼서 폐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그래야 경기도 사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까지 좀 마저 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내일 최대 40mm 비, 내륙 산지 우박주의. 내일 강원도만 비 오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죠.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그런데 강원도는 40mm로 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